그러니까 조금 심하면은 가출까지 하고, 우리가 흔히 비행 행동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뇌 발달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라는 뜻입니다. 완치는 사실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바라움의원 대표원장 장지현입니다.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숏폼이나 릴스 같은 이런 짧은 영상에 대한 노출을 많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혼자서 꾸준히 집중해야 되는 활동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되게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렵고, 인터넷 자체를 통해서 ADHD에 대해서 조금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좀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ADHD는 약자인데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이 명칭 그대로 집중력 부족과 과다 활동으로 인해서 일상 및 사회 활동에 장애가 있을 때 진단되는 질환이고요. ADHD는 그 신경 발달 장애에 속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뇌 발달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력과 과다 활동 문제 둘 다 나타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더 두드러지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주의 집중력 저하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뭔가를 잘 잊거나 잃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될 것들 자꾸 까먹거나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건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시험을 볼 때 답안 실수를 자꾸 한다거나 문제 자체를 빼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뭐 준비물 챙겨주면 항상 잃어버린 아이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DHD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뭔가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서를 좀 해야겠다. 책을 딱 폈을 때 TV 소리가 들린다던가 주변에 어떤 말소리가 들리면은 거기에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 문장 읽고 집중하고, 한 문장 읽고 저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순간순간 자극에 의해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업무하려고 이렇게 인터넷 창 켰다가 옆에 광고나 어떤 뉴스에 계속 클릭, 또 거기에 또 클릭, 또 클릭해서 결국은 약간 이렇게 업무랑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엔 이제 과잉 행동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건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기는 한데, 제 진료실에 휴지도 있고 약품 설명서도 있고 책상에 이렇게 콘센트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시면 일단은 저를 보면서 계속 그걸 만지고 계세요. 가만히 있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이제 과잉 행동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손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거나,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계속 의자에 올라가는 아이들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ADHD 과잉 행동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저요 하면서 끼어들면서 이제 대답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거나,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좀 많이 드러나는데, 갑자기 앞차가 껴들거나 뭔가 운전 상황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막 클락션을 막 자주 울리거나 좀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조금 충동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HD의 현재까지 정의대로라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느냐인 것 같아요. 이 ADHD는 유전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떤 뇌 발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있는 증상이 진짜 ADHD이고요. 성인이 되어서 저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은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좀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진단할 때도 어쨌든 진짜 ADHD를 확인을 하려면 어렸을 때 어떠셨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창시절의 어떤 학생 기록부나 보호자 면담을 좀 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좀 ADHD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에 여러 창 띄우시거나, 스마트폰도 이렇게 요새는 창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OTT 보면서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실제로 ADHD가 있는 분들의 어떤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그냥 성인 돼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면 가짜 ADHD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한 가지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를 다 끝내지 못한 상태로 여러 가지를 해왔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ADHD라고 봐야겠죠. 학창 시절에는 사실 공부만 잘하면 얘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말썽을 부려도 공부 잘하면 다 용서가 되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는 그러니까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퍼포먼스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를 진득하게 못 끝내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갑자기 저거 생각나면 또 저거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업무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병원에 오셨는데, 얘기해보니까 ADHD구나 라고 해서 진단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일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직업군에 내가 하필 취업했을 때, 그때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계장부나 그런 재정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엑셀 시트에 뭔가 파일을 입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숫자를 오기입하거나 중간에 빼먹거나 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자꾸 깨지는 거죠. 신경을 좀 못 썼나 보다 해서 더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깨지는 거예요. 자꾸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받으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승진 자체도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ADHD인가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꽤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ADHD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50대, 60대 그 이상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ADHD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애가 좀 막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활발한 애구나, 그렇게 넘기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고지능 혹은 고기능 ADHD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ADHD를 의심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사실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적 능력을 반영하는 게 좀 크거든요. 예를 들면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나 어떤 추론 능력,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 좋으면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ADHD인 분들은 여러 가지 지능 체계 중에서 주의 집중력과 조절 능력이 안 되시는 거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셨던 분들도 성인이 돼서 어떤 업무가 좀 많이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 우선순위 정하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마감 시간 놓쳤다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래서 내가 뭔가 ADHD인 것 같아 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보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걸 어려워하고 감정적인 조절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생활 하려면 등교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수업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자는 시간이 되게 불규칙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진짜 힘들어하니까 맨날 엄마가 알람을 6시에 맞춰놓고, 6시 10분 맞춰놓고, 20분 맞춰놓고, 30분 맞춰놓고, 이렇게 알람을 막 맞춰놔요. 그거 듣고 못 일어나는 거죠. 엄마가 왜 이렇게 알람 많이 맞춰놓니? 왜 이렇게 못 일어나니?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마찰 자주 생기고, 또 이제 감정 조절이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단순 어떤 지적에도 갑자기 욱 하는 게 많아서 자주 싸우고, 학교에서 집에서 자꾸 잔소리 들으니까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집에 있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조금 심하면은 가출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ADHD 있으신 분들이 자극 추구적인 성향이 강하세요. 흔히 도파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도파민이 올라오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술이나 담배에 좀 쉽게 빠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비행 행동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 사회성이 생기고 뇌도 조금 더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이 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덜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자극추구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요. 좀 즉흥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MBTI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MBTI에서 P라고 하면은 ADHD의 어떤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조차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세탁소를 가신다고 남편 카드를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분 카드로 60개월 할부가 찍힌 거예요. 이분이 어디를 가셨는지 아세요? 차를 계약하고 오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탁소를 가시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넥타이가 예뻐가지고 남편 넥타이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옷가게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옷가게를 가시는 길에 지나가다가 떡볶이 냄새가 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분식집에 가신 거예요. 떡볶이를 먹다가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봤는데 그 차가 좀 예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차를 보러 가신 거예요. 약간은 좀 충동적으로 차를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세탁소에 가려고 나오셨는데 그 옷을 들고 차를 사온 겁니다.
뭐 일상에서 좀 흔히 제가 뵙는 케이스는 주부분들 보통 집안일 많이 하시잖아요. 세탁기를 돌려놓으시고 그거를 까먹으시는 거예요. 세탁기 돌려놓고 바닥에 먼지가 보이잖아요. 갑자기 모처리 하시다가 중간에 바닥을 좀 이렇게 닦고 하다 보니까 세탁기 돌린 거 까먹은 거예요. 돌려놨다는 자체 까먹고 또 돌리시는 거예요, 빨래를.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ADHD가 있으신 분들 중에 거의 한 80% 정도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ADHD 있으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상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꾸 뭘 빼먹고 잃어버리니까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한 어떤 불안에서 기인하는 건데 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불안증이 좀 심해지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우울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관계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ADHD인 분들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은 되게 생각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에너지가 조금 넘치다 보니까 되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치료가 딱히 필요 없지만 어떤 ADHD 증상 때문에 문제가 될 때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ADHD 증상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자존감이 깎이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면 사실 치료하는 게 좋죠. 물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들었던 사례는 세무법인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세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숫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오기하면 큰 실수가 되는데 이걸 너무 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ADHD인가? 라고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요. 검사하고 얘기 듣다 보니까 실제 ADHD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했더니 부정적인 평가도 줄어들고 인사평가에 좀 좋게 반영되고 일상생활이 많이 회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ADHD 자체가 기능의 저하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완치는 사실 없습니다. 보통 뇌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까지는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관리하면서 지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에게 맞는 어떤 적정 약물에 대한 용량을 맞춰놓고 필요할 때는 복용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지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그 ADHD 증상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비약물적인 치료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ADHD가 있는 분들한테 일상생활을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훈련이나 불안, 우울 같은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ADHD인 분들이 좀 수명이 짧다라는 연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ADHD 자체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좀 충동성이 높고 동반 질환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사고나 외상을 좀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약을 먹으면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적은 그거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집중하는 거 외에도 기억력, 언어 추론 능력, 계산 능력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단순히 집중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험생한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지적인 능력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ADHD는 그렇지 않습니다. ADHD 증상과 어떤 지적 능력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력, 언어 추론, 계산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ADHD는 주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런 충동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의사 동료들 중에서도 ADHD인 것 같아 라고 의심되는 이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통 공부를 하면 독서대에 올려놓고 거기에 딱 집중을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근데 그 친구는 책상을 보면 독서대에 일단 책이 있고
그 옆에 태블릿이 있고 그 옆에 휴대폰이 있어요. 책은 책대로 펴놓고 드라마 보고 있고 게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뭘 자꾸 만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을 치면 실제로 성적이 괜찮은 거예요. 저게 이제 지능은 괜찮은데 약간 ADHD적인 증상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ADHD가 있는 분들은 시작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과정을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업무적인 이메일 답변하기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메일함을 열어서 안녕 메일함 3개를 처리한다.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고요. 공부하는 것도요. 1시간 공부한다가 아니라 2가지 챕터 중에서 어디 파트를 읽고 중요 내용을 얼마만큼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환경을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특히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워두고요. 책상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인터넷 창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것만 열어두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 편이고 이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자꾸 뭘 까먹으세요. 그래서 뭘 이렇게 적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적은 것도 까먹으세요. 그래서 적었으면은 내가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곳에다가 붙여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고 치면 여권을 꼭 챙겨야 하잖아요. 여권을 챙겨야 한다는 거를 현관문 손잡이에 붙여놔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얘가 일부러 그러나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이런 내 모습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내가 사실 ADHD적인 모습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DHD 증상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뇌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ADHD가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패턴을 이 증상 때문에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서 삶 자체가 좀 달라지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의심이 되면 확인해 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 온터뷰와 함께 더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